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3.5도, 임실 3.6도, 전주 9.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에 따라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제의 한 농촌마을에 축구장 4개가 넘는 면적의 태양광 발전소가 허가가 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20명이 넘는 사업자들이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개별 허가를 신청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반면 사업자와 김제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금구면 9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 입구입니다. 이곳에 2385kW급 태양광 발전 시설이 허가 났습니다. 면적은 축구장 4개가 넘는 3만 5천여 제곱미터. 지난해 8월 모든 허가가 끝났는데 이런 사실을 불과 석 달 전에 알게 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바로 앞입니다. 이게 지금 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그러고 구성산 둘레길 김제시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이 입구에다가 이걸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24명. 하지만 땅 주인은 A씨 단 1명입니다. 2016년 말 땅을 사들인 A씨가 23명에게 사업권을 분양한 건데 주민들은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쪼개기 형태로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1차, 2차 불허를 맡았으면 3차 조건부 허가가 난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은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을 하나의 사업 부지로 본다면 발전 용량이 2,400kW급이어서 전라북도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발 면적이 3만 5천여 제곱미터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명이 각각 100kW 미만으로 신청해 김제시가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고 개발행위 허가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김제시가 진행했습니다. 김제시와 사업자 측은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김제시가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개별 허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도 이전해달라고 하는데 알았다고 아직 이전을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좀 기다리는 중이에요. 다 버텨버려요. 다 분양이에요. 어디든지. 지난해 전북에서 허가된 태양광 발전 사업 용량은 1875메가와트. 이 가운데 100kW 미만이 791메가와트로 42%나 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시가 선유도의 부족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갯벌 매립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종인 흰발 농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갯벌 보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개발을 기대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 갯벌입니다. 거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밀려들자 지난해부터 주차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33만 제곱미터를 매립하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매립 계획이 1년 만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근 실시한 환경조사에서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흰발농개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용역조사팀은 개체수가 늘고 있는 흰발농개가 매립을 강행할 경우 15년 안에 사라질 수 있어 갯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017년에 조사하셨을 때는 약 15만 개체, 국립생태원에 올해 초에 조사하셨을 때는 42만 개체,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63만 개체 정도 계속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산시는 환경도 중요한 관광 자원인 만큼 주변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등 전남 무안과 경남 마산처럼 흰발농개를 보호할 방침입니다. 환경은 이제 보호의 측면이지만 환경이 또 자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활용하는 지역의 소득 창출 방안도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결정이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 신동아리가 뭐예요, 그게 도대체? 이 소모품들 죽으라는 얘기죠. 차라리 이주시켜요. 이주시키고서. 군산시의 입장선에 환경단체는 환영을,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어 진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고 살해 자백까지 나오면서 전북에서도 11건의 장기 미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 사건을 풀어보겠다면서 전담팀을 확대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2002년 가을 전주 한 파출소에서 홀로 근무를 서던 경찰관이 누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허리춤에 있던 실탄 4발이 장전된 389경 권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난항을 겪던 수사는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용의자들을 검거하며 급물살을 탑니다. 단속으로 압수당한 오토바이를 다시 훔치러 갔다가 이를 저질렀다는 자백까지 받아낸 건데 들어가서 오토바이 찾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말씀을 하는 끝에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고문 때문에 한 허위 자백이었다며 진술은 뒤집혔고 근데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이들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2002년 전주 금암파출소 경찰관 피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을 포함해 전라북도에서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살인 사건은 모두 11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해결을 위해 경찰이 전담팀을 보강했습니다. 광역수사대 3개 팀과 마약수사대 1개 팀 18명이 미제 사건 해결에만 매달립니다. 전담팀은 우선 2001년 고창 가정집 피살과 2009년 정읍 화물사무실 살인, 2011년 전주 공기총 피살 등 비교적 수사 성과가 있었던 사건 6건에 집중합니다. 특히 당시 확보는 했지만 사건 해결에 활용하지 못했던 쪽지문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조명받지 못했던 쪽지문 등이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DNA, 쪽지문 등을 재의뢰한 상태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찰. 사건의 극적 반전을 이뤄낼 작은 실마리부터 다시 쫓고 있습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임실군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입니다. 고창군은 발효식초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5%에서 8%로 높였습니다. 추석 등 명절 전후에는 10%입니다. 임실군은 상품권 발행액을 내년에 3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인데 상품권 사용은 330곳에서 가능합니다. 고창군이 식초문화도시 고창 선포식을 열고 복분자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발효식초 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신이 내린 명약이라는 식초를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식초와 함께 식초문화의 한반도 수도를 만들어서 국민들 건강과 산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남원시가 요천수변을 광안로원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만들기로 하고 93억 원을 투자합니다. 물놀이장과 음악분수, 바닥분수를 비롯해 친수광장을 만들어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맞춤형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남원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여성 친화도시 조성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순창군은 여성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60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가 재활병원 건립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인천과 강원 등 6개 시도에서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경북 등 3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권은 광주에 병원이 있고 전남에도 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 예산심의에서 모든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군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군산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공장 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항공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대기오염도 조사 용역을 실시해 대기오염 물질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고 환경 보전 방안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나 관계인은 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의 필지 방안을 오는 7일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애초 지난달 30일 자사고와 외고의 필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4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오는 2025년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9.3대 1로 지난해 10.1대 1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과목은 중국어로 5명 모집에 131명이 지원해 26대 1을 기록했고 국어 과목이 21대 1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23일에 치러집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